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억 가까이 오른 거죠. 앞으로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이 훨씬 많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저렴한 가격에 살고 있더라도 1년이나 아니면 2년 뒤에 다시 계약을 할 시점에는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전월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조금 일찍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헬퍼이자 부동산 가치평가사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전월세로 거주 중인 분들께 드리는 조언을 담은 영상입니다. 올해 만기가 되시는 분들, 조금 더 나아가서 내 집 마련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 아파트를 당신께서 매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득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전월세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25년에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 매매와 전월세 가격 및 이 입주 물량 그래프를 나타낸 손품왕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세 지수는 23년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월세 지수는 21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리나 전세 사기 여파가 여전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준금리가 21년에는 0.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4년에는 이게 3.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오르게 되고 임대인들의 수익률도 오르게 된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담보대출을 받던 세입자들의 부담 또한 커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지속되다 보면 전월세 전환율에 의해서 전세 가격도 영향을 받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전세 사기라는 이슈가 불을 지핀 겁니다. 얼마 전에 후배가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는데 보증보험이 되질 않으니까 아예 여기를 쳐다를 안 보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전에는 보증보험이 되지 않더라도 이 등기부가 깨끗해서 선순위가 될 수 있다면 리스크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싼 가격에 전세를 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증보험이 되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꺼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월세 거래가 많아졌고 월세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월세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21년부터 뭐가 먼저 올랐냐 그러면 월세 가격이 먼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 가격까지 영향을 주면서 현재 전 월세 가격은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25년 이후에는 이렇게 입주 물량의 감소라는 이슈까지 겹치기 때문에 향후 2년에서 4년 뒤의 전월세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25년에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24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 대비 절벽 수준이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운 수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입주 물량의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건 여기 보이는 26년 이후의 물량이 굉장히 적은 것도 있지만 비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이 아파트의 입주 물량 말고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가 한 10 정도를 만약에 공급을 했다면 비아파트도 10 정도를 공급을 했는데 기존에 지금 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10 정도가 공급이 된다 그러면 비아파트의 공급 물량 뭐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1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러프하게 봤을 때 대한민국의 절반이 살고 있는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의 90%가 줄어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줄어들었던 인허가 실적과 착공 실적이 입주로 나타나는 25년과 26년에 빌라와 오피스텔의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실제 서울의 A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매매 가격은 22년부터 지금까지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은 35% 거의 1억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억 가까이 오른 거죠. 앞으로 이런 빌라나 오피스텔이 훨씬 많아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저렴한 가격에 살고 있더라도 1 년이나 아니면 2년 뒤에 다시 계약을 할 시점에는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의 전월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조금 일찍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5년 아파트를 매수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급지별 양극화의 심화입니다. 23 년부터 가장 많이 반등한 서울 내에서도 급지별 상승폭은 천차만별이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초와 강남, 그리고 금천구와 도봉구, 그러니까 금관구, 노도강이라고 불리는 서울의 하급지들과 서울, 강남 3구 같은 상급지대의 격차가 이만큼이나 지금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은 강남이나 용산 고가 빌라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죠.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비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촬영하는 영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포의 가격이 어떻고 한남 뉴타운이 어떻고를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내가 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어딘지에만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서울 내 아파트가 여전히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만약 이런 단지들이 25년 이후에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들처럼 꽤 많은 단지들의 전세가율이 70%를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아파트들은 서울에서 그래도 선호도가 꽤 괜찮은 아파트들이거든요. 물론 이것보다 좋은 아파트들도 많지만 앞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아파트들을 뽑은 건데도 전세가율이 70%를 훨씬 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지들의 전세가는 25년과 26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져서 전세가율이 더 올라가 버리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매매가마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 서울 상급지의 전세가율은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 하급지는 70%가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 매매가의 상승은 저는 필연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정확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너무 타이밍을 재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매수하는 게 위너가 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많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이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매수해야 할까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선 본인이 들고 있는 현금, 즉 순자산을 기준으로 매수 가능한 금액대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A씨,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그 A씨의 이제 재정 현황을 바탕으로 제가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분은 지금 현재 전세 보증금으로 2억 원이 들어가 있고 주식이나 코인 등의 5천 정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기타 현금 가지고 있는 게 모은 게 부부 맞벌이였는데 5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은 세후에 한 1억 정도가 되는 부부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총 현금의 3억에다가 플러스 대출을 받는 금액이 매수가 가능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물론 소득과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LTV 기준으로 70%, DSR 기준으로 40% 정도를 기준으로 매수가를 역산하시면 대략적인 매수가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제 기준으로 이 A씨의 경우에 보수적으로는 매매가 7억, 공격적으로는 한 9억 정도까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지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하면 좋지만
시중은행 대출을 받더라도 이 정도 금액 정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물론 여러분들께서 처한 소득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디딤돌, 뭐 생애 최초, 그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 이런 것들을 받으실 수가 있다면 훨씬 더 싼 가격에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소비가 과하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시중은행에서 받고 이자를 대략 한 5% 정도를 잡았고요. 30년 만기 기준으로 받았을 때 7억 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 대출은 4억 에서 4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경우에 원리금은 대략 한 월 260만 원 정도가 나가고요. 8억 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는 대략 한 5억 에서 5억 6천 정도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원리금은 월 약 3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9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는 대략 6억에서 6억 3천 정도를 대출받아야 되는데, 원리금이 월 약 34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의 신용도나 대출 가능 상품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 후에 매수 가능 금액대를 본인 스스로 계산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7억에서 9억대에 매수하기 괜찮은 지역과 단지들을 몇 개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서울 7, 8억대 아파트 추천 단지 한 4개 정도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어서 올라오는 다음 영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